원정 매입의 주체는 누굽니까? 예, 투자자죠. 예. 원정 매입, 서울이 줄어들고 부산이 급증을 했다. 왜 그런가? 부동산 규제의 여파다라고 국제신문에서 예,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자, 15 대책 등 정부의 강력한 수도권 부동산 규제로 이른바 서울 원정 매입 비중 크게 위축된 반면 당연하겠죠. 서울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로 전 지역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토지거래 허가를 내주질 않아요. 그럼 아파트 구입이 안 됩니다. 예, 서울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울로 쏠리는 유동성들이 다 차단돼 있는 상황이죠. 대출도 막혀 있고 대출도 15억 이하에서는 6억이지만은 15에서 25억 사이는 4억, 25억 이상은 집값이 40억이라 하더라도 대출은 2억밖에 안 해주거든요. 대출도 막아놨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아예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유동성들이 진입을 철저하게 막아놓은 상황이에요. 반면 서울 거주자의 부산 등 지방 아파트 쇼핑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이걸 보면서 제 의견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부산에서는 해양수산부 이전과 맞물려 배우 주거 수요가 풍부하고 저평가 인식이 강한 남구가 서울 투자자의 핵심 타깃으로 부상했다고 합니다. 예.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면 자, 5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거래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를 사들인 외지인 비중은 10.15 대책 직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18.8%를 기록하며 9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지난 2월에도 18.39%에 그치며 저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같은 달 서울 거주자의 타지역 아파트 매수 비중은 6.67%로 3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들인 외지인 비중, 외지인 중에서 서울 아파트를 사들인 비중은 확 떨어졌다. 그런데 반면에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부산이라든지 울산, 대구, 광주 이쪽에 그 지방 아파트를 매수한 수요는 확 늘어났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정부가 서울 전역 및 수도권 일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고 실거주 의무와 대출 제한을 강화하자 갈 곳 잃은 서울의 투자자금 일부가 비규제 지역이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방으로 향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예, 저는 이 의견은 동의합니다. 예. 유동성들이 서울 수도권을 가는 것을 대출 규제, 토지거래 허가로 다 묶어놨기 때문에 그 유동성들이 서울로 이제 못 들어가고 있어요. 못 들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성들이 지방 광역시로 향하고 있다. 그 의견은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러한 탈서울 자본의 흐름은 부산 부동산 시장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 2월 신고된 부산 아파트 거래 3,199건 중에 서울 거주자의 매수 건수는 253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253건으로 집계됐다. 서울발 매수세가 월 200건을 돌파한 것은 2020년 12월 이후 5년 만이다. 최근 1년간 서울 거주자의 부산 아파트 매입 건수가 월 50건 안팎에 머물렀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급등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어디를 많이 샀는가? 영도구를 많이 샀을까요? 비장군을 많이 샀을까요? 강서구를 많이 샀을까요? 아니란 거죠. 부산 내에서도 남구만 풍선 효과를 누렸다. 2월 한 달간 남구에서만 216건의 서울 거주자 거래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 1년간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수치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폭증세다. 그럼 왜 하필이면 남구인가? 전통적 선호지형인 해운대구나 수영구 아파트 가격이 이미 고점에 도달했다는 판단. 해운대나 수영은 최상급지 아파트들은 많이 지금 올랐죠, 그죠? 예,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고점에 비싸니까 먹을 게 별로 없다고 판단했다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교통과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남구로 투자 수요가 옮겨간 것으로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의견은 일정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롯데캐슬 레전드 등 대연동 일대와 두산리브 제니스 오션시티 등 거래가 크게 늘었다. 저평가된 대단지 중심으로 타 지역 유입도 많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예. 해수부 청사가 인접 지역에 둥지를 철면서 해양수산부 지금 임시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부산 진역 바로 뒤에 있습니다. 부산 진역 바로 옆에 보면은 그 IM 빌딩 골로 들어가 있죠, 그죠? 해수부 청사가 있는 인접 지역 남구와 예, 그 동구 부산 진역은 동구에 속하니까 동구와 남구는 예, 경계가 붙어 있죠, 그죠? 인접 지역에 둥지를 틀면서 공공기관 종사자의 실거주 수요가 남구로 유입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팩트 체크가 안 돼. 예, 제가 해수부 관계자도 아니고 통계에 잡히지 않은 롯데 DIL 분양권 거래까지 고려하면 실제 외진 매수 비중은 상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 기사의 내용인데 일단 팩트 체크 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한국부동산 원 사이트입니다. 한국부동산 원이에요. 여기가 지금 예, 부동산 R1 데이지고죠. 이거는 그 공공기관 한국부동산 원에 지금 사이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 원 들어와 있고 지금 여기 작아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부산 보이시죠, 그죠? 부산에 지금 이게 매입자 주거지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에 대해서 지금 통계를 낸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부산입니다. 여기가 지금 전체 총 합계 거래량, 그리고 관할 시군구 내, 그리고 관할 시도 내, 관할 시도 외 서울 거주자, 관할 시도 외 기타 거주자. 이렇게 네 가지를 분류를 해놨거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여기서 지금 관할 시도 외 서울 거주자의 부산 아파트 매입 그 거래량입니다. 요게 지금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쭉 보시면은 최근만 볼게요. 자, 2026년 2월입니다. 그 전에는 1월 달에는 보시다시피 55건, 작년 12월 달에도 55건, 그 작년 11월 달에는 58건에 되어 있는데 2월 달에 거래량이 253건으로 확 늘었죠, 그죠? 253건으로 확 늘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인가? 그렇게 늘은 데가 어디인가?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부산 중에서도 남구로 가서 팩트 확인할게요. 남구. 여기죠, 그죠? 네, 여기가 남구입니다. 남구에서 관할 시도 외 서울 거주자 보시면은 올해 1월 달만 해도 남구에서 서울 거주자의 남구 아파트 매매 건수는 5건이었어요. 12월 달에는 7건, 11월 달에는 3건 이래 돼 있었는데 2월 달에 지금 216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예, 팩트가 맞죠, 그죠? 그러면은 예, 팩트가 맞아요. 이 기사 내용이 맞습니다. 예, 그럼 다른 구는 어떠한가? 그것도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 동래구부터 먼저 볼까? 동래구가 위에 있으니까 동래구 같은 경우에 예, 보시면 2월 달에 서울 거주자의 동래구 아파트 매매 건수는 8건이에요. 8건. 1월 달에는 6건이에요. 예,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건데 남구는 지금 특이하게 예, 2월 한 달에만 서울 거주자의 매매 건수가 216건으로 나왔습니다. 해운대구 볼까요? 좋아하시는 해운대구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해운대 같은 경우에도 서울 거주자의 매매 건수가 몇 건인가? 예. 2월 달에 6건이에요. 1월 달에 11건이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9건이에요. 이 정도가 일반적인데, 예, 남구에서는 216건을 기록했다. 요게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일까? 남구에서 216건이 이 기사에 보니까는 그 나와 있어서 제가 실제로 부동산 원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서울 사람이 지금 왜 부산에 와서 아파트를 살까? 서울 사람이 왜 지금 부산에 와서 그것도 남구에 와서 아파트를 살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남구에 계시는 소장님들, 그 DIL 쪽에 계시는 소장님 한 분하고도 통화를 해봤고, 그리고 그 오션시티, 두산이 오션시티 쪽에 계시는 소장님하고 통화를 해봤고, 정말 이게 맞습니까? 기사에 나와 있고, 제가 부동산 원에서 수치까지 확인했는데, 정말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잘 모르겠대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데 어쨌거나 이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일단 팩트는 확인했는데 그러면 왜 남구에서 서울 거주자의 매수가 확 늘었을까? 그리고 이 수요는 어떠한 수요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수요는 어떤 수요인가? 정말 서울 거주자가 남구에 있는 아파트나 분양권을 매수를 했다면 이 수요는 부산 와서 살고 싶은 수요는 아니겠죠. 일단은 순수 투자 수요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은 왜 해운대 수영 동네를 놔두고 남구로 들어갔을까? 왜 남구에 분양권이나 아파트를 샀을까? 예. 뭐 이미 올라버린 상급지는 투자 수익이 적을 것 같으니까 아직 도로로 남구를 타겟으로 삼은 것 같다. 그 의견은 저는 100%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그거죠. 가장 궁금한 게, 자, 과연 그러면은 남구에도 뭐 여러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어디를 샀을까? 어디를 샀을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정말 고민만 해봤거든요. 예, 이들이 산 흔적이 분명히 나올 건데, 그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아파트 투미에서 봅시다. 아마 아파트 투미에서 보시면은, 자, 부산 아파트 월별 거래량입니다. 2026년에 부산광역시 아파트 월별 거래량이에요. 자, 남구 한번 봅시다. 문제가 되는 남구니까. 남구에 지금 26년도 2월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0건이에요. 얼마 안 되죠. 1월달에 331건이었는데 2월달에 200건입니다. 지금 3월달에는 253건인데 좀 늘고 있죠. 2월달에는 실물 아파트 거래량은 그래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분양권을 봅시다. 분양권. 부산광역시의 분양권 거래량은 어떠한가? 남구만 볼게요. 자, 남구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119건이었는데 2월 달에 141건입니다. 3월 달에도 113건입니다. 2월 달에 좀 분양권 거래가 늘었죠. 그죠? 2월 달에 분양권 거래가 늘었다. 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서울 거주자의 부산 남구 아파트 매매는 실물 아파트가 아니라 분양권일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 뇌피셜이에요.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뇌피셜입니다. 예. 수치를 보니까는 실물 아파트가 아니라 분양권을 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분양권을 샀는가? 어느 분양권을 샀는가? 예. 그거는 단지별 거래 양품 나오겠죠. 그죠? 자, 부산에서, 남구에서 2월 달에 거래가 가장 많이 된 분양권은 어디인가? 단지별 거래 양품 나오겠죠. 그죠? 예. 1위가 두산이브 오션시티입니다. 우암동 두산이브 오션시티. 우리가 그렇게 많이 까고 있는, 예, 두산이브 오션시티가 거래량이 70건이에요. 2위는 롯데캐슬 인피니엘입니다. 27건. 압도적으로 지금 두산이 오션시티 거래량이 많죠. 물론 입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크죠. 3위가 DIL인데 DIL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한 달에 13건이에요. 13건. 이쪽으로도 어느 정도 투자자는 좀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실물 아파트인데 롯데캐슬 레전드. 예.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요까지. 요 정도예요, 지금. 이 정도에 아마 서울 투자자들이 유입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오션시티하고 롯데 인피니엘 요거하고 이쪽으로 지금 많이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럼 왜 오션시티에서 들어갔다면은 오션시티로 왜 들어갔을까? 왜 들어갔을까? 크게 뭐 한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해수부 이전으로 이제 북항 재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이 오션시티 같은 경우에는 북항 재개발의 수혜 단지로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가격적이죠. 가격이 지금 6억대면은 그 북항 오션뷰가 보이는 6억대에서 북항 오션뷰가 보이는 84 타입을 살 수가 있어요. 3000세대 대단지의 브랜드 두산 이거를 6억 중후반이면은 살 수 있어요. RR급을. 가격이 싸니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에서 한 4억 정도까지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럼 실제 투자금 3억 정도면은, 3억만 넣으면은, 예, 북항 오션뷰가 나오는 북항에 인접해 있는 대단지 3,000세대급 브랜드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다. 그런 장점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이제 매수한 뭐 두산 오션시티나 롯데인피니엘을 지금 매수한 서울 투자자들이 물릴지 물려가지고 막 파닥파닥 하면서 예, 진짜 생고생을 하고 나갈지 아니면 수익을 내고 나갈지 요거는 2년 지나면 이제 판가름이 되겠죠. 2년 지나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물려가지고 고생을 하실지 아니면은 예, 여유 있게 수익을 내고 빠져나가실지 2년 지나면은 알 수가 있겠죠. 제가 그동안에 우아모션시티는 추천도 참 많이 드렸어요. 추천도 많이 드렸고 입주장 저음에서 예, 분양권 마피 물건들도 좀 소개를 많이 해드렸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 입주권 그 좋은 물건을 갖다가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뭐 한 2년 전에 아마 다 매수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이미 뭐 수익이 억대 이상 나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다 수익 구간입니다. 그분은 다 알아를 사셨으니까. 그리고 부산 시내 어디에서도 이제 7억 이하 분양가는 안 나오죠. 엉궁 하늘채도 7억이잖아요. 그죠? 엉궁 하늘채도 분양가가 7억입니다. 예. 엉궁 하늘채도 7억인데 여기는 그래도 남구에 북항 근처에 있으면서 북항 오션뷰가 나오는 이 아파트가 7억이 안 되니까 저는 충분히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요 기사를 가지고 뭐 좀 이래저래 말씀드렸는데 오션시티 같은 경우에는 예, 아직도 지금 앞핀 물건들은 있어요. 대신에 아랄크 물건들은 예, 피가 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죠, 오션시티. 여기가 DIL입니다. 그죠? DIL이고, 그리고 여기가 오션시티죠. 그죠? 오션시티. 그리고 여기가 부산 외대자리, 여기가 클라센트, 여기가 클라센트고, 여기가 대형 8구요. 요 천예선 주변으로 지금 아파트들이 신축으로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엄청나게 만 세대 이상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오션시티예요. 오션시티에서 보시면 여기가 오션시티인데, 오션시티에서 남서향을 보고 있는 매물들은, 예, 북한 쪽으로 깔끔하게 오션뷰가 나와요. 여기 아마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새로 입주하신 분들이 많아서 집들이 하나 가보신 분들 많을 건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RR로 보고 있는 애들은 얘들입니다. 뭐 119, 118, 117동 중에서 요 남서양 보고 있는 애들. 얘들이 다 84 타입이거든요. 84A 타입, 84B 타입 이쪽을 다 보고 있는 얘들이 RR 애들이에요. 얘들은 분양가가 뭐 5억 8,900, 5억 9,900 그 정도 됩니다. 지금 프리미엄 최소 5천 이상은 달라 합니다. 5천 이상, 6천 그렇게 여기가 좀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러면은 분양가 뭐 6억에 칩시다. 6억에 프리미엄 한 6천 정도 치고 뭐 확장하고 뭐 에어컨 넣어도 한 3천만 원 정도 되면은 7억 안 되는 가격으로 예, 여기에 RR급 물건들을 살 수 있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어필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 아니라고 할 말 없습니다. 서울 투자자들이 어디 갔는지 저도 진짜 궁금해서 고민 많이 하고 찾아봤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 지금 우아모션시티 매물 마피 매물 아직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저는 물건을 좋은 거를 비싸게 좋은 물건을 피를 주더라도 좋은 물건을 사는 게 원래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그게 나중에 팔기도 쉬우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피가 터져 나온 이런 물건들은 예, 이거는 사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디에서 예, 그 온천 레미안 포레스지 입주장 마지막에 예, 마피를 던지는 물건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그죠? 지금 이미 다 분양가 회복하고 예, 프리미엄까지 붙어 있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 보여드릴게요. 마피 물건. 예. 얘는 지금 110동에 20층 이상 고층 물건이에요. 84B 타입입니다. 프리미엄 마이너스 1,500입니다. 110동에 84B 타입 20층 이상 고층인데 향은 남서양 보고 있습니다. 남서양 보고 있는 물건. 동간 사이로 동전만하게 예, 북한 쪽 바다가 보여요. 동전만하게.
그때 이런 물건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500이니까 이런 거는 인수가는 1,600 정도만 있으면 되고 바로 그 잔금 대출 돌려가지고 바로 입주하시면 돼요. 이런 물건. 요동입니다. 요동. 여기가 110동이에요. 신년초 바로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예, 최상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111동에 2,503호입니다. 111동에 2,503호. 111동은 아까 보셨던 110동 바로 위에 여기가 111동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신년초입니다. 얘는 얘는 3호 라인이에요. 얘는 84A 타입 판상형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3,500이에요. 마이너스 3,500.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얘는 7호C 타입입니다. 얘는 102동이에요. 102동에 10층 전후 되는 물건. 102동이면 어딘가면은 여기에요. 여기가 입구거든요. 입구동 바로 앞이고 여기가 그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가 있어서 상가 이용이 상당히 편리한 그러한 동이 102동이에요. 102동에 10층이야. 7호C 타입. 30평짜리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2,000. 마피 2,000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아라를 원하시면은 요 앞쪽에 있는 거, 예, 요런 거, 그 프리미엄 한 5천, 6천 정도 주고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막 가성비 좋게 마피 물건을 사고 싶어 하면은 요런 걸 보셔도 되고. 어쨌거나 여기 태양소장하고 예, 논의하셔서 같이, 협의하시고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서울 투자들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죠, 그죠? 예. 우리가 이러나 저러나 많이 까고 있는 아파트지만은 그 사람들도 바보는 아닙니다. 예, 투자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일 거예요. 예. 그 사람들도 선택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한번 지켜봅시다. 그 사람들이 정말 물리는지 아니면 수익을 남기고 나가는지 2년 한 지켜보고 판단하시죠. 네, 여기까지.